AI 시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충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어디에 더 성장 기회가 있냐,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더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거냐, 이걸 뛰어넘게 되면은 분명히 좀 기회는 많이 있다 이렇게. 근데 대표님, 이 AI 전쟁이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미중 간의 패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좀 공부를 해봤을 때는 결국 AI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잘 학습하는가 그러면서도 잘 활용하는가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에 있어서는 중국이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리고 반대로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미국이 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둘이 AI 패권 전쟁을 한다고 봤을 때 누가 승자가 될까? 그 고민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답을 못 드리겠거든요.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뭐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있고 또 탈세계화라는 용어들도 나오고 있고 AI 시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충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기술이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미국이 이끌어가고 있고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인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할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AI라는 거를 이 책에서도 다뤘지만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온디바이스화 됐을 때 로봇 시장, 그걸 구현하는 반도체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중국은 이 세 가지에서 다 패스트 팔로우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두 같은 경우 또 LMM 만들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로봇 쪽에서도 보면은 뭐 유비테크 이런 회사들이 있고 파운드리 칩을 만들고 하는 데는 화웨이가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는 SMIC가 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칩도 잘 못 쓰게 하고 AMD는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자체적으로 또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자율주행 쪽에서는 최근에는 뭐 BYD에 이어서 샤오미도 뭐 또 차를 설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이 되는. 근데 이제 중국의 한계는 저희가 이 보면은 뭐 알리바바나 뭐 직무닷컴 이런 전자상거래에서도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결국 중국 정부가 이제 뭐 경영진도 교체하고 이런 반시장적인 그런 제재를 갖다 하고 하니까 또 여기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급감하고 주가도 빠지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AI 시장에서도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AI 기술을 더 발달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은 결국에는 이제 두 시장이 합쳐지거나 어떤 그렇게 되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미. 미국과 중국이 합쳐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나 뭐 AI 기술을 이제 국가 안보까지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배제를 할 것이다. 중국은 또 그렇다고 계속 도태될 수는 없는 거니까 패스트 팔로워로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또 중국 내에서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혁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동맹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치포 동맹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나라도 좀 껴있고 특히나 우리 삼성전자에게도 보조금 줄 테니까 넘어와라.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이러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독이라고 보세요? 꿀이라고 보세요? 이런 부분 근데 결국 미국 중심의 이 혁신에 따라갈 것이냐 중국으로 갈 것이냐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쪽의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을 선도하고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 글로벌한 서플라이 체인을 잘 키워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미국 쪽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죠. 이 미중 간의 이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그런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그 히스토리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15년 돌아가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해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여기에 이제 돈을 투자를 하고 중국 기업들 반도체 산업에서 엄청 키울 것이다 하는 계획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에서 이제 백악관 과학기술 회의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이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거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거기에 근거해서 결국에는 2020년에 미국 상무부가 이제 Chips and Science Law 그래서 소위 반도체 지원법 이게 나온 거죠. 그쵸. 예, 여기에 근거해서 설계, 파운드리 그리고 여기에 기반이 되는 이런 투자들을 또 장려하고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반도체 세계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 설계, 예, 그 파운드리 두 가지입니다. 근데 설계에서 있어서는 이 컴퓨팅 체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에서 GPU 넘어가는 그런 헤게모니의 이전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예.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있죠. 네. 뭐 삼성이 뒤쫓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TSMC가 굉장히 이제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대만 기업이면서 그래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나면 뭘 가지고 전쟁하는 거냐. 그렇죠, TSMC는 그렇죠. 어디로 가는 거냐.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엔비디아도 있고 CPU 시장이 인텔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파운드리는 미국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파운드리 이제 미국 쪽으로 공장을 세우고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따라오는 거고 TSMC가 안 온다면은 또 이제 답이 없으니까 또 삼성도 거기에 또 조인하게 되는 거고 예, 어쨌든 저희도 그런 그림을 보면서 한국도 긴 안목으로 이 설계와 또 파운드리를 다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삼성 지금 파운드리 보면은 뭐 GAA, 게이트 오러라운드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율이 지금 안 나오면 미국에서 오라고 그래서 공장을 지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런 기술력을 개선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TSMC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더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HBM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지만 또 삼성이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마이크론이 더 잘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크론한테 더 기회를 주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또 될 수 있고 패밀리 설계에서는 저희가 뭐 완전히 뒤처져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될 거냐. 그럼 CPU, GPU는 그렇다 치지만 NPU에서는 우리가 그럼 좀 승기를 잡을 거냐. 뭐 삼성의 마하칩도 나왔지만 이런 한국에도 비상장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뭐 M&A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컴퓨팅 시스템이 바뀌고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거기에 묻혀서 이제 메모리 공파하고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생산단은 우리나라가 원체 예전부터 잘해왔었으니까 네네. 특별하게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이 설계 쪽이 네네. 아무래도 좀 약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비상장 기업 중에 그나마 좀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뭐 사피온, 리벨리온, 네. 필요사 이런 기업들이 네네. 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기업들이 진짜 좀 글로벌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더 그 실제적으로 칩을 양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사실 나타나기 어려운 게 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서 이 제조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를 TSMC에 맡겨야 됩니다. 그럼 TSMC 그 자회사 GUC 이런 데서 이런 마스크를 띄고 하는 데만 해도 500억 이상 돈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 매출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비상장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만 이들이 설계한 칩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 엔비디아의 H100이나 이런 필적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들은 결국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을 구축하는 데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성 SDA 같은 데에서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훈련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그걸 서비스하겠다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의 비상장 업체들이 만드는 그런 칩들이 성능이 괜찮다 하면은 이런 것들로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뛰어넘게 되면은 분명히 좀 기회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 잘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정부도 사실 이에 되게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좀 풀어야 할 숙제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나라를 쉽사리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패권 전쟁에 있어서 사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중간에 껴있는 약간 새우 포지션이긴 한데 그 새우가 좀 강한 무게를 쥐고 있는 새우라. 둘 다 어쩔 수가 없는. 그렇죠. 한국의 이 IT 산업 쪽에서는 사실은 좀 중국 쪽을 더 레버리지 했던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미국 쪽과 같이 이제 힘을 좀 합치고 있는데 실제 메모리 그 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이제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팹이 있고 또 우시의 하이닉스 공장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체제의 그런 리스크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과거에 뭐 디스플레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빨리 이렇게 따라잡음으로 인해서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유출이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장의 성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가격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AI 시장에서도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입장에서 어디에 더 성장 기회가 있냐,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더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미국 쪽의 서플라이 체인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도 중국은 또 자체적인 그런 회사들을 또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기술만 내어주고 시장은 나중에는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중국은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사실 AI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투자 관점으로 생각을 할 때 있어서 워낙 많은 분야가 있고 또 워낙 많은 기업도 있고 그리고 이건 또 완전히 또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거란 말이죠. 사실 이게 뭐 엔비디아가 뭐 좋다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좋을지 또 몰랐고 또 오픈 AI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또 급성장하게 될지도 몰랐고 또 한미 반도체도 원래는 장비사 중에 그렇게 부각받는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초기에 잘 공부해서 잡아내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좀 속히 말해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옥석 가리기를 할 때 대표님께서 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랄까 이런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서는 피터 티엘이 썼던 책에 나왔습니다만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고 메타나 아마존 그런 뭐 애플도 마찬가지다만은 처음으로 시장을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를 보면 확실히 이제 파괴적 혁신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독보적인 시장 지배를 가져간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GPU 중심의 컴퓨팅 체계를 개척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속해 있냐. 그럼 아까 K 반도체 장비 1.0 시대, 2.0 시대도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얘는 한국 중심의 시장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공급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들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는 제가 볼 땐 제조업은 특히 영업이익률인 것 같아요. 마진을 과연 높이 받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좀 옥석 가리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사실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상당했잖아요. 그게 또 독점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였고.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주가가 어제도 많이 하락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수요 부진에 중국과 또 이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더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뭐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독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는 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그걸 누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압도적으로 그렇지 않은 구조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AI 반도체 이런 쪽 GPU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모든 에브리바디 칩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투자 측면에서는 거둘 게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걸로 접어드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뭐 나도 한다 너도 한다 다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못하는 게 이제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가진 게 아니라 글로벌까지 좀 확장성을 가진과 동시에 그로 인해 이제 영업이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이런 회사를 좀 계속 잘 찾아보면 좀 새로운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AI 성장의 시대가 이제 막 열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시총도 2조 달러 찍었지만 앞으로 3년도 놓고 볼 때는 3조 달러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애플이 이제 아이폰의 시대를 열면서 코닥이라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모든 이 세상의 변화는 투자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또 한국의 기업들이 여기에 어떤 부분에 속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AI 투자 전쟁 책을 썼습니다.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도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종호 대표님 모시고 또 AI와 또 로봇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돼서 인사이트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소중한 말씀 해주신 대표님께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기회들 여러분들이 다 잡는 주인공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